자, 반갑습니다. 같은 뉴스,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는 이유,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죠. 이런 기사들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야,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네. 나만 빼고 부자 됐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시장 게임에서는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법인데요. 다들 똑같은 기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왜 희비가 엇갈리는지 오늘 한번 좀 배워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은 기사,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죠. 미국의 유명한 블룸버그라던가 로이터 통신, CNBC, 한국에 있는 이런 기사들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그런 정보들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만 검색을 하더라도 양질의 정보를 담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듣고 투자한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누구는 플러스 30%, 40% 수익이 나고요. 누구는 마이너스 20% 혹은 50%까지 넘게 손실을 봅니다. 정보의 양은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똑같은 뉴스, 똑같은 기사를 봤는데 왜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차이점은 많은 기사를 접한 게 아니라 그 기사들을 어떻게 읽고 해석했는지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벌어진 거죠. 자, 지금 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7천을 돌파했을 때 오른 종목은 200개, 내린 종목은 679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코스피가 최고점을 갱신했을 때 80%의 투자자들은 돈을 벌지 못했다는 건데요. 200개 기업만 상승했고요. 반대로 하락한 기업은 약 700개라고 합니다. 제가 1강에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막상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 왜 누구는 벌고 왜 누구는 잃을까? 내가 제대로 못 본 걸까?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된 선택일까? 정보가 부족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해석의 프레임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강의에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데 왜 내 투자만 잘못되는 건지, 남들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부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자,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5년도 5월달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원대였습니다. 26년도 5월 27만원대까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1년 만에 약 5배가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5배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건 실적이 좋았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정작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온 건 가격이 다 오르고 난 뒤였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A씨는 2025년도 여름에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거다 라는 기사를 읽고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결과는 1년 만에 4배에서 5배 수익을 얻었죠. 대단하죠. 자, B씨는 2026년도 4월 7일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뉴스를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실적도 좋았고 좋은 기사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한 거죠. 같은 회사하고 똑같은 좋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의 수익률이 달랐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A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했고요. B는 실적이 나온 이후에 매수를 했죠. 분명히 예상한 대로 실적도 좋았고 나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선반영이라는 겁니다. 어떤 호재가 나오기 전에 시장이 미리 그 호재를 가격에 반영해 두는 거를 선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좋은 소식이 뜰 거라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거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매수세가 미리 몰렸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을 거란 건 시장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발표 전에 계속해서 주가가 이미 올랐고, 그리고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는 더 이상 호재로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발표하고 나서는 이미 더 오를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은 뉴스가 헤드라인에 뜨더라도 그때 시황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만약에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되었다. 그럼 선반영이 된 거고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가격의 변동성이 없다. 그러면 저평가된 겁니다. 자, 그럼 앞선 사례를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의 기사가 나올 때는 그 당시 거시경제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6년도 삼성전자 기사가 나올 때는 시장의 관심사가 중동전쟁이었죠. 그 말은 즉슨 거시경제가 좋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시장의 관심사는 삼성전자 실적보다는 중동전쟁 리스크를 더욱더 크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똑같은 기사라도 다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시장의 격언이 있죠. Buy the rumor, sell the news.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좋은 뉴스가 뜨면 일찍 산 매수자들은 그 시점에 차익 실현을 합니다.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뉴스를 보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 매물을 받아주는 구조인 거죠. 같은 종목, 같은 호재, 같은 헤드라인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시점 차이 하나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뉴스 자체를 보고 단순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읽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뉴스가 뜬다고요? 무조건 매수하시는 거 안 됩니다. 좋은 뉴스가 얼마나 선반영됐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A나 B나 똑같은 정보를 가졌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걸 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점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절대 운이 아니죠. 정보를 많이 알고 지식이 많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 더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이를 만든 건 똑같은 뉴스여도 이 뉴스를 어떻게 걸을 것인가 라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실수와 되풀이들이 매번 시장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걸음망을 한 가지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걸음망을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다른 투자자들과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걸음망, 맥락입니다. 같은 뉴스도 큰 흐름 속에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맥락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을 바꾸는데요. 같은 숫자라도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1강에서 인플레이션을 배웠었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선 생활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15만 원에도 힘들다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럼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금리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금리는 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돈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겠죠. 자, 지갑에 있는 10,000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돈의 가격이 낮을 때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갖고 한 끼의 식사밖에 못합니다.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2끼의 식사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은 10,000원이어도 그 돈의 가격, 돈의 가치를 정하는 게 중앙은행에서 실시하는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자, 금리 관련해서도 추후에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돈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죠. 자, 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시중에 있는 개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은 대출 금리 또한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돈을 빌리거나 소비를 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다시 내려가거나 진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소비할 여력이 떨어지고 자연스레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자산 시장에도 좋지 않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여기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자산 시장에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부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 시점과 B 시점 2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A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B 시점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최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 그 시점을 B 시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중앙은행이 A 시점과 B 시점에서 금리를 똑같이 0.25%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A는 2022년도 6월이고요. B는 2023년도 5월입니다. 자, 2022년도 6월달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날 주식시장은 하락했고요. 반대로 B 시점인 23년도 5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했는데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죠. 자, 둘 다 똑같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왜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을까요? 첫 번째 22년도 6월 달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앞으로도 금리를 더 많이 올리겠지, 인플레이션이 초기니까 더 올라가겠다 라는 생각이 시장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 금리를 인상했었던 B 시점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됐고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겠다, 마지막 금리 인상이겠네 라는 게 시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금리 인상이었지만 시장이 인식하는 핵심이 달랐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막연히 금리 인상 기사를 보고 주식 빠지겠네, 코인 폭락하겠네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바라보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기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코스피 7천이 넘은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상승장 사이클 중에 어디쯤 있을까? 초입일까? 중반기일까? 아니면 꼭지점일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지금 시장의 시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할 때 지금이 어디쯤인가를 혼자 스스로 혹은 시장한테 묻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른 투자들과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걸음망, 시점인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좋은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좋은 뉴스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두 번째 차이입니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는지 이 한 가지가 결과를 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 소문의 사고,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이 오래된 격언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격언의 핵심 원리는 시장은 미리 가격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는 예상된 뉴스고요.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상 밖의 뉴스죠. 시장이 예상을 못했거나 혹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좋게 나왔을 때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뉴스를 서프라이즈 뉴스라고 합니다. 보통 가격이 상승하는 건 1번 컨센서스가 아니라 2번 서프라이즈 뉴스의 움직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플이 매년 9월마다 신제품을 출시를 하죠. 신형 아이폰을 발표하기 전에 보통 6월에서 8월 달에 그 신형 아이폰에 대한 스펙과 이런 기능들을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아이폰에 AI 기능이 들어간다더라, 뭐 카메라가 뭐 2개에서 3개로 는다더라, 화질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6월에서 8월 달에 보통 나옵니다. 그럼 그때 기대감으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오르죠. 그리고 나서 9월 달 새로운 아이폰이 발표하는 당일날은 대부분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6월부터 8월 달에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애플 주식을 매수하거나 혹은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미리 샀던 매수자들은 9월달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제는 됐다,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우리는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실제로 신제품이 잘 팔리면 몇 달 뒤에 또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호재는 맞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점을 잘못 보면 좋은 뉴스의 사고도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번엔 영업이익이 30조가 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시장에 살짝 흘립니다. 그럼 발표 전부터 주가가 미리 오르겠죠. 자, 발표 당일날 실제로 영업이익이 30조 원을 넘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빠집니다. 예상대로 실적이 좋았다. 이 내용은 시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호재를 선반영했고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예상이 거의 없거나 나쁜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예상과 다르게 좋았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반대로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꿀팁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재는 확률적으로 이미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만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만과 그런 착각이 투자 습관 중에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합니다. 오히려 좋은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저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간 적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역발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을까?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선반영 됐을까? 계속해서 재차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른 투자들과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세 번째 걸음망, 마지막 자기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진짜 핵심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흔들리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그 흔들렸던 건 사실 시장 때문이 아니라 자기 프레임이 없기 때문인데요. 기업들 실적 발표나 미국과 이란 전쟁 이야기만 보더라도 막 손이 떨리고 빨간 색깔 캔들만 보면 일단 겁이 나서 팔아버리고, 옆 사람이 코인으로 벌었다는 얘기에 쪼르르 가서 막 새벽에 매수하고, 코스피 7천 돌파했다 기사만 보고 다음날 추격 매수하고, 이런 적 있으시죠? 솔직히 저도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똑같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매일 흔들리고요. 매번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라는 생각을 수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제 통장은 똑같았습니다.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최고점을 넘었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자기 프레임이 없는 분들일수록
강세장에서는 더욱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정보, 그리고 판단, 그리고 행동 이 세 가지 사이에 시차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시차 없이 바로 행동하니까 매번 시장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휘둘리는 투자자입니다. 정보가 곧 행동입니다. 좋은 정보를 받으면 좋게 행동을 하고요. 나쁜 정보를 받으면 나쁘게 행동합니다. 왜? 본인만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매번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 자기 프레임을 가진 투자자인데요. 이분들은 정보와 행동이 같지 않습니다. 정보를 받아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내 원칙에 있어서 이 정보가 맞는 걸까? 한번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거치죠. 시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매일매일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면 시장은 흔들려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2번 이상 매매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매매 원칙을 세우셔도 좋고요. 비중의 30% 이상은 지수만 살 거야. 안전하게. 혹은 현금 30%는 무조건 내가 갖고 있을 거야. 빨간 캔들을 보더라도 그날 안에 매도를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절대 빚내서는 투자 안 할 거야. 이런 세세한 원칙들 역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끔 기준점을 잡아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원칙이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멋진 말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하다가 실수하거나 흔들렸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준점이 있었으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준점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을 할 때는 오답노트를 작성을 하죠.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경제 공부하면서 투자할 때는 오답노트를 안 적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살 때는 쿠팡이나 이런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최저가로 구매를 하는데 주식이나 코인을 살 때는 친구가 하는 얘기들 쪼르르 가가지고 다음날 수천만 원씩 투자를 하는지 그게 왜 잘못되는지를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투자할 때마다 놓친 부분들 그리고 실수하는 부분들을 꼭 오답노트로 적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매매 원칙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절반이에요. 이번 영상 딱 끝나고 나서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매매 원칙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 한 줄이 1년 뒤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 자동차, 생활 환경을 180도 바꿔줄 겁니다. 시장은 똑같이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프레임이 없는 분들한테는 뉴스가 곧 행동이 되고요. 자기 프레임이 있으면 걸음망으로 뉴스를 걸을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과 차이점을 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음망, 맥락, 시점, 자기 원칙. 오늘 영상에서 배운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갖고 가셔도 앞으로 투자 시장에서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뉴스를 보실 때 오늘 배웠던 세 가지를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뉴스를 볼 때 이게 어떤 흐름 속의 뉴스일까? 사이클의 시작일까? 정점일까? 끝일까? 같은 숫자라도 위치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 맥락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호재일까? 실제로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혹은 시장이 몰랐을까? 안 좋게 생각했는데 좋게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만의 매매 원칙이 있어야겠죠? 내 원칙은 무엇일까? 이 뉴스가 내 룰을 건드릴 수 있을까? 이 뉴스가 내 매매 원칙에 있어서 가능한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예시를 적용해 볼까요? 코스피가 얼마 전에 7천을 돌파했습니다. 이 코스피의 사이클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초입일까? 끝자락일까?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왔을까?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는 안 하는 게 내 원칙인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익 중이라면 반드시 30% 이상 수익을 거둘 때마다 원금의 50%를 익절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점점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강과 2강에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뉴스를 어떻게 보고 자기 매매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배웠다면 자, 그래서 다음 3강은 돈이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다뤄볼 거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많이 질문들 해주세요.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